고단한 생의 끝에서 나를 만나다. 신일, 지리산 자락으로 들어온 여자. 겨울의 공기가 유난히 매서웠다. 서울 남부터미널의 새벽 풍경은 늘 그렇듯 쌀쌀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빴다. 하지만 그 속에서 홀로 서 있는 이정연의 모습은 왠지 세상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듯했다. 검은 코트를 단정히 여민 그녀는 손에 들린 오래된 가방의 손잡이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눈 밑에는 피로와 긴 세월의 그림자가 어렸다. 버스 출발 안내 방송이 울리자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버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도로 위를 스치는 겨울바람이 차창에 얼음을 그리듯 지나갔다. 주머니 속에서 꺼낸 건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엔 세 사람이 있었다. 남편 박재민, 어린 딸 수진, 그리고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젊고 활기찼던 그녀. 그 시절의 미소는 지금의 얼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손끝으로 사진의 가장자리를 쓰다듬던 그녀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이제는 정말 다 끝났지.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변해가며 회색빛 건물 대신 눈 덮인 들판이 나타났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작은 마을의 굴뚝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차 안에는 정막이 흘렀고 엔진 소리만이 일정한 박자를 두드렸다. 몇 시간쯤 흘렀을까? 기사 아저씨가 지리산 입구입니다라며 외쳤다. 정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다.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냄새가 났다. 젖은 나무, 바람, 그리고 불빛이 거의 사라진 정적의 냄새. 택시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기사에게 다가가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여기까지 가주세요. 기사는 그녀를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깊은 산속으로 변했다. 도로 옆에는 얼음이 낀 계곡이 흐르고 하늘에는 눈이 내릴 듯 흐린 구름이 깔려 있었다. 산길이 꼬불꼬불 이어지고 택시는 몇 번이나 멈칫거리며 올라갔다. 마침내 운전기사가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셔야 합니다. 차는 더 못 올라가요. 라며 말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요금을 지불한 뒤 가방을 어깨에 맸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눈이 살짝 덮인 흙길 위로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숨이 거칠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나무 사이로 암자의 지붕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지리산의 품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법당 앞에는 붉은 등불이 하나 켜져 있었다. 정연은 그 불빛을 향해 다가가더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오셨습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돌아보니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승이 서 있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는 현묵 스님이었다. 길이 험했을 텐데 들어오시지요. 정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스님은 그녀를 안내하며 오래된 나무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작고 단정한 침상과 등잔 하나가 있었다. 여기서 머무르시면 됩니다. 차는 방금 올려드렸으니 식으시기 전에 드세요. 감사합니다. 정연은 조용히 인사했다. 스님이 나간 뒤 방 안에는 등잔불만이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어깨에서 가방을 내렸다. 가방을 열자 안에는 몇 벌의 옷, 얇은 일기장, 그리고 그 낡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꺼내 침상 위에 올려두었다.
등잔불이 사진 위를 비추며 그림자를 만들었다. 마치 과거의 시간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정연은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그 바람 속에는 묘한 향이 섞여 있었다. 소나무 냄새, 젖은 흙, 그리고 낯선 평화의 기운. 여기가 내 마지막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수많은 결심을 했다. 서울을 떠나던 날 회사 동료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다. 딸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연락이 끊긴 전 남편에 대한 미련도 버렸다. 모든 관계를 끊고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곳으로 오고 싶었다. 그녀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도시의 불빛과 소음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회의실의 긴장된 공기, 사람들의 냉정한 시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던 그 무거운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기억이 되어야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미련처럼 남아 있었다. 등잔불이 꺼질 즈음 바깥에서는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정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고르게 했다. 그 리듬이 마치 자신의 심장 박동과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그 소리와 함께 그녀는 아주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눈 속에 사는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그녀를 품었다. 신 이 기억의 무게. 지리산의 새벽은 도시의 새벽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람 소리도 자동차 시동 소리도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산 안쪽에서부터 번지는 새벽 공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그리고 나무가 얼어있는 듯한 고요가 있었습니다. 이정연은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전날의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도 조금 더 자유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암자에서는 새벽에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잠은 그 다음이었죠. 그녀는 이불을 개어 방 한쪽에 놓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수도가에서 나오는 물은 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물이어서 그런지 손을 대자마자 얼음처럼 시렸습니다. 그 물로 얼굴을 적시는 순간 잠은 확 깼지만 그와 동시에 도시에서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은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늙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입가에는 조금 굳은 근육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예전에는 화장으로 숨길 수 있었던 것들이 여기서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꾸미지 않았고 꾸민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법당으로 향하는 길에는 아직 눈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연은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몇 명의 수행자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현묵 스님도 자리에 있었죠. 그들은 그녀가 새로 온 방문자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왔구나 하는 듯 짧게 눈인사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태도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편안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늘 누군가가 그녀를 평가하고 있었고 그녀 역시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불이 끝난 뒤 사람들은 제각기 맡은 일을 하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정연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단단했지만 폐 깊숙이 들어오는 그 공기가 오히려 마음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나무를 패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장작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연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손이 부족하다는 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정년은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장작 더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작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이런 걸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서류와 노트북을 들었지 이런 거친 나무를 들 필요는 없었죠. 장작을 들어 옮기는 순간 손바닥이 나무 껍질에 긁혀 따끔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더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장작을 옮겼고 어느새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손엔 하얗게 굳은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공양 시간이 되어 모두가 식당으로 모였습니다. 반찬은 소박했습니다. 김치, 나물, 두부, 된장국. 도시에 있을 때라면 이게 다예요? 하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말없이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국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알 수 없는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회사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았고 가족 문제로 훈수 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더 드세요. 라고 말하는 노보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너편에 앉아있던 젊은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왜 오셨어요? 그 말은 호기심이었지만 결코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이곳까지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대개 사연이 있기 때문이었죠. 정연은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냥 떠나고 싶어서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걸요? 다요.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말을 너무 쉽게 꺼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날 때 아무에게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오래전 인연이 끊긴 남편에게도 가까운 동료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쉬고 올게요. 라는 말로만 정리했죠. 그런데 지금 이름도 모르는 젊은 수행자의 한마디에 그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공양이 끝난 뒤 현묵 스님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차 한잔 하시지요. 그녀는 스님을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낮은 탁자와 다환, 그리고 나무 향이 났습니다. 스님은 뜨거운 물을 부어 차를 우려내더니 그녀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산은 조용하지요. 네. 아주 조용하네요. 조용한 데 오신 분들은 대개 마음이 시끄러워서 옵니다. 스님의 말은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정연은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차를 바라봤습니다. 저는요, 스님, 좀 너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살아보니 그렇습니까? 잘 살려고 살았는데 잘 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엔 그게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거짓말이라. 네. 열심히 사는 사람이면 언젠가 보상받는다고, 착하게 살면 돌아온다고 그런 말들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돌려받을 수 없는 것도 있고,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사람 마음엔 남아있지요. 그런데 그걸 꺼내서 보여줄 사람이 없어서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보여줄 사람이 없어서 없는 것처럼 된 마음. 그게 바로 지금의 자신 같았습니다. 한때는 능력 있고 부지런한 직원으로 보였고, 한때는 차갑지만 똑똑한 엄마로 보였고, 한때는 야망 있는 아내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보지 않는 산속에 서 있었고, 그래서인지 지금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스님, 저는요, 제가 버린 것들 때문에 온 것 같아요. 버린 것들이요? 일할 때는 가족을 버렸고요. 가족에게 돌아가면 또 나를 버렸고요. 늘 한쪽을 버려야만 다른 쪽을 지킬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둘 다 잃었거든요. 스님은 그제야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버린 걸 다시 만나러 옵니다. 그게 업입니다. 다시 만나러요? 예. 산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오는 줄 알지만 사실은 자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말은 이번에는 설명을 들은 것처럼 또렷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산으로 도망쳐 온 줄 알았지만 사실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버렸던 마음에게, 그때 돌보지 못했던 관계에게. 그제야 그녀는 왜 이 산이 자신을 이렇게 차갑게도 또 따뜻하게도 맞아주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정년은 가방에서 다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이미 여러 번 접혔고 한쪽 가장자리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찢어진 자리에는 딸 수진의 얼굴이 걸쳐 있었습니다. 사진을 맞춰보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완벽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빈자리가 아주 조금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 어긋남이 마치 지금의 관계 같았습니다. 어긋난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관계. 그녀는 작은 한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산에 와 있어. 내가 싫어하는 그 산.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내가 왜 엄마를 싫어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글씨는 단정했지만 줄이 갈수록 점점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너를 안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너한테는 버려진 거였겠구나.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방 안에 등잔불이 일렁거렸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그녀는 잠시 펜을 멈추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크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또 그게 약해지는 것 같아서요. 이 나이가 되면 울음도 체면을 봅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였습니다. 깊은 산의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는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사람 냄새가 빠진 공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공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더 뚜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부하 직원도 아닌 그냥 이정현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창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나를 만나러 온 거구나. 그녀는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방 안에 남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지금까지 그녀가 한 어떤 말보다도 진실했습니다. 1부 끝.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2부에서 만나요.